안녕하세요. 휴먼 피부과 성재영입니다. 오늘은 얼굴 아래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중턱, 투턱이라고 하는 갸름하지 않은 턱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전형적인 이중턱을 가진 얼굴입니다. 이중턱의 원인도 유형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찌면서 목 밑에 피하 지방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라서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호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도 이제 턱 라인을 잘 살려보겠습니다. 퇴근 후 펼치는 피부과 의사들의 유튜브 라이브. 먼저 이중턱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원인으로 턱 라인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원인과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야 좀 더 효율적인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중턱이라고 함은 턱 아래가 이제 갸름하지 않고 밑에 불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고 날카로운 턱선을 선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중턱의 원인 및 유형은 넓은 목근이라고 부르는 목의 근육과 그리고 피부, 제일 겉에 있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피하 지방이 많이 껴 있어서 볼록한 유형입니다.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보는 방법은 그냥 만져보면 압니다. 여기 만져서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이 만져진다면 이런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당연히 식이 조절과 운동이 도움이 되고 시중에 수많은 지방을 녹이는 주사 시술들과 에너지 기반의 장비들, 즉 EBD들이 이 피하 지방의 감소를 위해서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 이중턱이 생기는 유형은 이제 전체적으로 혀 밑에 있는 조직들, 즉 머리통의 바닥을 구성하는 조직들이 예를 들면 근육이나 침샘 같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목 라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방 조직은 이제 별로 안 많은데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경우에는 미용 시술로 큰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을 포함한 피하 조직들이 많아서 볼록하다기보다는 노화로 인해서 턱의 피부가 늘어져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피부 탄력을 호전시키는 시술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늘어지는 것이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과도한 피하 지방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태를 봐서 피하 지방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시술들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턱이 생기는 네 번째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제일 접근이 간단합니다. 턱 밑샘이 발달해서 목 아래 가쪽에 양축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침을 만들어내는 조직은 크게 혀 밑샘, 귀 밑샘, 그리고 턱 밑샘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여기 맞는데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볼 꺼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톡스가 이 근육에 들어가면서 잘못해서 이제 이 귀 밑샘에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보톡스가 이 귀 밑샘의 볼륨을 작게 만들면서 볼이 꺼져 보이는 부작용입니다. 이런 보톡스의 침샘을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를 이용해서 목 아래 양쪽으로 볼록하게 턱 밑샘이 만져지는 경우 이런 보톡스의 효과를 이용해서 보톡스를 주사해서 이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톡스의 장점이자 단점인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추후에 치료가 만족스러웠다면 다시 침샘이 커지는 경우 재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유형에 따른 이제 어떻게 이제 이중턱을 조금 호전시킬 수 있는지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 밑을 구성하는 조직, 즉 피부, 그 밑에 피하 지방, 그 옆에 침샘, 그리고 그 밑에 근육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중턱을 만드는 원인을 파악을 하고 미용 시술로 볼륨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이중턱 치료를 하게 됩니다. 피하 지방이 많아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 다른 원인은 적고 피하 지방만 많이 있는 경우에는 턱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소세지 모양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이 전형적입니다. 이럴 경우 가장 효과적인 시술은 지방을 줄이는 주사들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특히 비올렛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사용합니다. 비올렛은 디옥시콜릭 액시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요거는 이제 담즙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 지방에 주사를 하게 되면 지방 세포막의 비가역적인 파괴를 가져옵니다. 아예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지방을 파괴한다는 뜻으로 이 성분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완제품의 형태입니다. 수많은 병원에서 윤곽주사라는 이름하에 또는 각자만의 독특한 이름하에 다양한 성분의 약물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지방에다가 주사를 하는 시술을 하고 있지만 지방세포의 파괴보다는 크기를 줄이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금방 작아진 지방 세포 안에 지방이 차서 다시 커지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FDA 공인을 받은 성분인 디옥시콜릭 애시드, 즉 비올렛이 결과를 보장하기도 하고 주사제 안에 있는 성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올렛 주사 후에 붉고 붓는 등의 꽤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콜라겐의 합성이 유도돼서 주사의 효과로 볼륨이 빠진 후에 그 이후에 이제 탄력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이제 쭈글쭈글해지듯이 이중턱의 호전을 위해서 피하 지방을 줄이면 남아있는 조직이 헐거워져서 처질 수가 있는데 비올렛은 콜라겐의 형성을 유도해서 이런 증상을 최소화하고 탄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올렛 시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취 연고를 바르고 시술하게 되고 시술 범위를 정확하게 마킹을 하고 주사를 하게 됩니다. 약물의 지방 파괴 과정이 꽤나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열감, 붓기, 약간 욱신욱신하는 느낌이 꽤 있는 편이고 붓기와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일주 정도 조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제 이중턱 때문에 시술을 했는데 턱은 오히려 더 부어 보이기도 하지만 2주차, 3주차부터는 붓기가 많이 가라앉고 약간 얼얼한 느낌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의 시술로도 이제 효과가 있지만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턱 라인의 탄력이 떨어지고 헐거워져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에는 턱 라인에 탄력을 주는 시술들을 시행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시술은 하이프 장비입니다. 즉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인데 얼굴의 처짐을 담당하는 울세라 등을 이제 턱 라인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초음파 하이프 장비들에 대해서 항상 받는 질문은 얼굴 할 때 불 꺼지면 어떡해요? 인데 이때는 절대 꺼지면 안 되는 부분을 안 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록 초음파 장비를 시술하고 나서 지방에 소실되는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중턱은 오히려 꺼지면 오히려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턱의 볼륨도 줄이고 처져 있는 탄력도 회복함으로써 갸름한 턱 라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샘, 그 중에서도 이제 턱 밑샘이 커져서 턱 라인이 둔해 보이는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로 간단히 호전시킬 수 있으며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반복적인 보톡스 시술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턱은 단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섞여서 둔한 턱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방의 볼륨을 줄이고 얼굴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시술을 함께 함으로써 좀 더 날렵한 턱 라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부과 전문의 성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